네, 6장의 연습문제 해설 강의를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이 복습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한 문제씩 그러니까 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6번 문제부터 살펴보겠는데요. 질량이 0.15kg인 공이 정지 상태에서 이런 높이로부터 떨어집니다. 바닥에 다시 튀어서 0.960m의 높이에 도달하게 되는데 바닥에 의해 공에 전해진 충격량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격량을 구하는 문제에서는 충격량의 값을 우리가 이제 i라고 하자면 기호를 i는 충격량의 본래 정의는 f dt를 적분한 값이죠. 그런데 충격량 운동량 정리에 의하면 그 값이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충격량을 직접 구할 수는 이 값을 직접 구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구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이 이렇게 했을 때 이 공이 처음 1.25m 높이에서부터 떨어졌을 때 그 다음 다시 튀어 오를 때는 0.96m 높이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낙하 운동이나 등가속도 운동 공식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어떤 높이에서 떨어지는 물체는 그 바닥에 떨어졌을 때의 속력을 구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블래식은 v 제곱은 v0 제곱 더하기 2 a 이동거리 뭐 h 이런 형태로 해서 구해주면 나중 속도 v는 자 처음 속도가 이제 0에서부터 출발하자면 루트 2 a h 또는 루트 2g h로 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h는 2g분의 v제곱 이런 형태로 쓸 수도 있겠고 아예 직접 이렇게 이제 충돌할 때의 속력을 구하면 이 속력이 이제 얘를 처음 속력이라고 합시다. 물론 이제 이 경우에서는 이 나중 속력인데 이게 이제 충돌하는 과정에서 보면 충돌 직전의 속력이 되고 이렇게 튀어오르는 속력이 충돌 직후의 속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예 V1, 이걸 V2라고 할까요? 그럼 이제 V1이 구해지게 되는 거죠. 일단 V1을 구하면 루트 2gh1이라고 합시다. 이 높이를 h1, 그리고 나중 높이를 h2라고 했을 때 이렇게 구해지게 되겠고 마찬가지로 V2는 루트 2g h2 이런 식으로 이제 등가속도 운동 공식에 넣어서 구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충격량을 구해야 되는데 여기에 m 델타 v 이렇게 써줄 수 있고 m v2 마이너스 v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을 다시 가져오면 질량 m은 0.150kg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 속도가 위쪽이고 처음 속도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니까 v2 마이너스 v1을 하면 v2는 플러스고 v1이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구해보면 루트 2g h2 더하기 루트 2g h1 이렇게 이제 구해지죠.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니까요. 그래서 0.150 킬로그램 킬로그램 단위는 이제 나중에 다시 써주겠습니다. 그리고 루트 2g로 묶어놓으면 루트 2 곱하기 9.8 곱하기 여기 이제 루트 h2 마이너스 루트 h1이 되니까 루트 1.25 마이너스 루트 0.960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구해주면 단위는 mv니까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요값 이렇게 이제 가로한 거 요걸 여러분들이 정리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격량을 구해 볼 수 있겠죠. 네,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8번 문제인데요. 자, 이 아래 그림이죠. 이 그림은 시간에 따른 힘의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FT 그래프에서 이 면적을 구하면 이 넓이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충격량이 됩니다. 그래서 힘이 1.5kg의 물체에 작용할 때 다음을 구하라. 그래서 충격량을 구하라. 이제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이 충격량은
이 전체 시간에 대한 충격량을 구하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물체가 처음 정지해 있다면 나중 속도를 구하시오. 자, 물체가 처음 x축을 따라 처음 속도와 이런 속도로 움직일 때 나중 속도를 구하시오. 그래서 B와 C는 사실 처음 속도가 다를 때 나중 속도 어떻게 되겠는가? 이걸 이제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격량은 이 면적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이 면적을 구해주면 되겠죠. 넓이. 이 넓이는 왼쪽에 있는 사각형하고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의 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사각형은 326, 236해서 6이 나오고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는 2는 4 나누기 2 하니까 더하기 2가 되겠죠. 그래서 넓이가 8, 단위는 뉴턴 세컨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값이 바로 충격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충격량은 우리가 앞에 문제에 구해봤던 것처럼 충격량 I는 운동량의 변화량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M, V2 마이너스 V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물체가 이렇게 날아오다가 이렇게 이제 날아오다가 충돌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날아가는 거죠. 처음 속도를 V1 이제 왼쪽으로 그리고 나중 속도 V2가 오른쪽으로 튕겨나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 속도를 구하는 문제가 이제 이 B와 C번 문제가 되는데 여기 이제 처음 속도가 처음에 아예 정지하고 있다면 그랬으니까 이거는 이제 B번 문제에서는 V1이 제로가 되는 거죠. 처음 속도가 제로니까 MV2만 이렇게 이제 바로 구해지게 되겠고 요게 이제 요 값이죠. 요 값이 충격량이 돼서 8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V2를 구하면 M분의 8이 되고 M이 지금 1.5kg 그리고 충격량이 8kg 미터 퍼 세크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구해주면 그냥 1.5분의 8 미터 퍼 세크가 구해지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C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B번에서는 처음 속도가 이제 0인 경우가 되는데 C번에서는 처음 속도 V1이 마이너스 2m per second로 주어진 경우가 되겠죠. 그럼 여기 본래 이제 이 V1을 처음에 0으로 봤던 식에서 이걸 이제 다 정리를 해주면 M V2 벡터 마이너스 V1 벡터가 이게 운동량의 변화량 8이 돼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구해주는 게 V2니까 M 곱하기 V2는 8 더하기 MV1이 이제 오른쪽으로 이항이 되겠죠. 8 더하기 M이 1.5가 되는 거고 V1은 이제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5로 구해지겠죠. 따라서 V2를 구하면 M이 1.5가 되고 여기 5로 M으로 나눠졌으니까 5가 나와서 이렇게 이제 나와주게 되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V2는 1.5분의 8이었는데 지금은 1.5분의 5로 좀 더 이제 느린 속력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8번 문제 정리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9번 문제로 가보죠.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2번 문제는 12번입니다. 45kg의 소녀가 150kg의 판자에 서 있습니다. 판자는 처음에 정지해 있는데 평평하고 마찰이 없는 호수의 언 표면에 빙판에 있는 거죠. 미끄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아마 마찰이 없다는 의미 같아요. 소녀가 판자의 오른쪽으로 판자에 대해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얼음 표면에 대한 소녀 사람의 속도, 얼음 표면에 대한 판자의 속도를 구하는 문제가 되는데 문제가 좀 복잡해 보이는데 이걸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 보도록 하죠. 얼음판이 있고 여기 어떤 판자가 이렇게 있어요. 사람이 왼쪽에 아마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걸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딱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속도가 판자에 대해서 판자는 왼쪽으로 움직이고 사람은 오른쪽으로 움직이겠죠. 왜냐하면 전체 운동량이 처음에 제로일 거 아니에요. 전체가 다 정지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정지한 사람
또는 여기는 이제 얼음판이죠. 정지한 얼음판에서 봤을 때 사람이 오른쪽으로 VH라고 합시다. VH로 움직이고 판자는 뒤로 밀려나야 되니까 VB로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자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H, 판자는 이제 B로 보겠습니다. 이랬을 때 여기 판자에 대해서 사람의 속도가 1.5라는 얘기는 V 이걸 벡터로 한번 표시해 봅시다. VH-VB죠. 요게 1.5라는 얘기예요. 그죠? 이게 상대 속도가 되겠죠? B가 본 H의 상대 속도입니다. 그래서 판자에 대한 사람의 상대 속도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 어쨌든 전체 운동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자, 사람의 질량은 mh라고 합시다. mh 곱하기 vh 이게 사람의 운동량이고 판자도 움직이니까 판자의 질량 곱하기 판자의 속도 이렇게 돼서 이제 0이 될 거예요. 그러면 vh를 vb 더하기 1.5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그리고 아래에 있는 식은 여기 이제 1번식, 여기 2번식이에요. 2번식에서 m을 다 질량을 대입해 보게 되면 45 곱하기 vh 더하기 150 vb가 0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2번식이 되겠죠. 2번. 그래서 1번식과 2번식을 연립해서 풀면 됩니다. 그러면 45 vh가 vb 더하기 1.5가 되는 거고 150 vb를 그대로 대입해서 0이 나오면 vb가 구해집니다. vb는 45 더하기 150분의 마이너스 45 곱하기 1.5죠. 1.5가 돼서 여기 이제 마이너스가 나오는 건 왼쪽 방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VB를 이건 여러분들이 직접 구해 보시고 이거 1번식에 다시 대입해 보면 VH가 나오겠죠. VH는 분명히 이제 플러스가 될 겁니다. 그래서 VB 더하기 1.5니까요. 근데 여기 이제 벡터가 들어가니까 방향에 유의해야죠. 이게 이제 마이너스로 여기 이제 대입이 되는 겁니다. 그럼 VH, VB가 다 구해지네요. 그런데 이제 A번은 얼음에 대한 속력의 속도를 구하는 거니까 얼음에 대해서 VH라는 얘기고 이게 이제 1번의 답, A번의 답이 되는 거고 B번은 VB 구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12번은 완결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죠. 네, 이번에는 17번 문제가 되는데요. 질량이 이게 2만 킬로그램이 되겠죠. 초속 3m로 움직이는 기차가 각각 동일한 질량을 갖는 두 대의 차량이 연결된 결합 차량과 충돌한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한 질량과 두 배가 되는 질량이 서로 충돌한다는 얘기예요. 결합 차량 속력은 그런데 이 결합 차량 속력은 초속 1.2m로 얘도 움직이고 있었네요. 자,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 보겠습니다.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게 이제 질량이 m인 차량이 있는데 얘가 초속 3으로 움직이고 있죠. 그런데 질량이 2배인 2m인데 요거는 속도가 1.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서로 충돌하겠죠. 충돌 후 세대가 연결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3m이 되고 나중 속도를 v라고 해서 이 v를 구하는 문제죠. 그리고 B번에서는 충돌해서 손실된 운동 에너지도 구해 보는 겁니다. 자, 먼저 운동량 보존이 돼야겠죠. 충돌해서 운동량 보존에 의해서 MV 또는 VM, 여기서는 이제 3M 더하기 2 곱하기 1.2하면 2.4M이 되겠죠. 2.4M은 이거는 이제 거꾸로 써주면 3VM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M을 다 약분합니다. 질량을 다 약분하면 V가 곧바로 구해지죠. V는 3분의 5.4가 되겠네요. 5.4. 그래서 1.8 미터 퍼 세크가 구해집니다. 나중 속도가 1.8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고 에너지를 구하라고 했는데 운동 에너지 구하는 거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당연히 보존이 안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여기 m 곱하기 3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질량이 2m짜리가 1.15 가고 있죠. 이렇게 이제 두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있고 나중에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은 3m이 되고 속도는 1.8 이렇게 해서 구해주면 될 텐데 같지 않죠. 같지 않습니다. 아마 이게 더 클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구해보시면 어차피 2분의 1m, 2분의 1은 m은 다 약분이 되니까 여기 그래서 이거 약분되는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게 다 약분이 되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의 비율은 질량은 이미 질량도 나와 있네요. 속도가 운동 에너지는 그런 m은 이걸 약분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약분할 필요 없이 그대로 다 써줘야겠습니다. 이렇게 그대로 그렇죠? 운동 에너지 자체를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빼주면 되겠죠. 처음 전체 운동 에너지에서 나중 운동 에너지를 빼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운동 에너지, 손실된 운동 에너지가 구해지게 됩니다. 물론 질량은 여기 2만 킬로그램을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M은 2만 킬로그램을 대입해서 구해질 수 있겠네요. 이렇게 17번 문제를 해결하고 다음 18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18번 예제 6.5에 있는 탄동진자에 대해서 요거는 탄동진자 우리 교재에서 이미 우리 수업 시간에 풀어봤었죠. 충돌 직전과 직후의 운동량의 비를 구하고 운동 에너지의 비가 이거임을 증명하라는 문제입니다. 탄동진자 문제에서 운동량이 보존되죠. 따라서 충돌 직전과 직후의 운동량은 같습니다. 그냥 1대1이 돼야 돼요. 당연한 문제가 되는데요. 그래서 A번은 1대1이 되는 거고요. 그 이유는 본래 이제 M1이 총알이 V1의 속력으로 오다가 충돌하고 나면 이게 이제 나무토막 안에 총알이 들어가는 거니까 M1 더하기 M2가 되겠죠. 전체 질량이. 그래서 나중 속도 V2라고 합시다. 이런 속도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M1, V1은 운동량 보존식에 의해서 전체 질량 곱하기 충돌 직후의 속도랑 이렇게 이제 같아지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여기서 이제 운동 에너지의 비율을 구하는 건데요. 충돌 직전의 운동 에너지를 K1이라고 하고 충돌 직후의 운동 에너지를 K2라고 했을 때 이건 이제 K1분의 K2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K1분의 K2를 구해 보시오. 이런 문제가 되는데 K1을 구하면 여기다 볼까요? K1은 충돌 전의 운동 에너지니까 2분의 1 M1 V1의 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K2는 충돌 후의 운동 에너지니까 2분의 1 질량이 M1 더하기 M2가 되고 나중 속도 V2의 제곱 이렇게 되는데 이제 K2분의 K1을 구하면 근데 문제에서는 이제 K1분의 K2를 구하라 이런 K2분의 K1 K1분의 K2 뭐 이제 직접 구해봐야 되는데 아마 이걸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하면 K1을 다시 아래에 써주면 2분의 1 M1 V1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 변형시켜 보면 2분의 1 얘는 M1 더하기 M2 곱하기 V2 곱하기 V2 이렇게 되는 거고요. 예. 이 K1은 2분의 1 M1 V1 곱하기 V1 이렇게 되겠죠. 제곱의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요 값이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값과 요 값은 서로 같은 겁니다. 운동량 보존에 의해서. 그래서 K1분의 K2는 즉 요 좌변의 비율, 우변의 비율을 이렇게 해보면 이게 그냥 V1분의 V2만 남게 되겠죠. 요거는 같고 서로 같으니까요. 운동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V1분의 V2만 나오게 되는데 이 식에서 이제 V1분의 V2를 구해보면 V1분의 V2는 M1 더하기 M2분의 M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시 보면 이게 그대로 들어가서 M1 더하기 M2분의 M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돌 전에는 운동 에너지가 크지만 충돌 후에는 이렇게 좀 작아지게 되는 거죠. 그 비율을 구한 결과가 이런 식이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18번 문제를 마무리를 하고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21번 문제입니다. 12g의 총알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100g의 나무 토막을 향해 수평으로 발사됩니다. 나무 토막에는 용수철 상수가 이것인 용수철이 달려 있어서 나무에 박힌 총알 나무 토막 개가 용수철을 최대 80cm만큼 압축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탄동진자 문제하고 사실 동일한 문제인데 이런 총알이 나무 토막에 박혀요. 그래서 날아가다가 이게 이제 V라고 합시다. 날아가다가 나무 토막에 이렇게 박혀서 같이 결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용수철이 이렇게 달려 있는데 이 벽에 부딪히면 용수철이 이제 압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80cm만큼 압축이 되니까 충돌 직후의 운동 에너지가 용수철 포텐셜 에너지로 변환되는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 질량이 m1 더하기 얘를 m1 m2라고 합시다. m1 m2 그러면 m1 더하기 m2 v 나중 속도가 v2라고 하죠. 여기를 v1이라고 하고 v2의 제곱이 용수철 포텐셜 에너지 2분의 1 k d의 제곱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걸 이제 구해 볼 수 있겠네요. 2분의 1 k가 150이 되겠고요. 압축거리가 0.8m가 되겠죠. 0.8의 제곱 단위는 이제 줄이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변환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운동량 보존 법칙에 의하면 M1, V1은 M1 더하기 M2, V2가 돼서 요 식에서 V2를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요 식에서 V2를 구하면 V2는 자, 여기 이제 좌변, 우변에 2분의 1이 같이 약분이 됩니다. 그래서 V2의 제곱이 M1 더하기 M2분의 여기 이제 150 곱하기 0.8의 제곱 이렇게 되고 요거를 이제 루트 해주면 되겠죠. 루트 이렇게 해서 V2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M1은 0. 이렇게 M1은 0.012kg이 되는 거죠. 0.012kg이 되고 M2는 0.1kg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두 개를 더한 질량을 여기 써주면 V2 값을 구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V1을 구하면 M1 분의 M1 더하기 M2 곱하기 V2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알에 충돌하는 순간, 즉 충돌 직전에 총알의 속력 V1을 이 식에서 구해줄 수 있습니다. V2 구해서 여기서 대입을 하시고 M1, M2 여기 하나씩 다 대입을 하면 답을 구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21번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22번인데요. 오른쪽으로 이런 속력으로 움직이는 25g의 물체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10g의 물체를 추월하면서 탄성 충돌을 하는 거죠. 추월한다는 얘기보다는 그냥 충돌하는 거죠. 충돌 후 각 물체의 속력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건 탄성 충돌 문제가 되니까 우리 상대 속도 개념을 결합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쉽게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림을 그려보면 자, 25g의 물체가 있죠. 이걸 M1이라고 합시다. M1 그리고 M2는 10g 이걸 M2라고 하자고요. M1이 초속 20cm 이걸 이제 V1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가는데 M2 조금 더 가벼운 거죠. M2는 V2의 속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V1이 V2보다 크니까 충돌을 하겠죠. 이게 충돌 전이에요. 충돌 전. 충돌 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충돌 후에는 어떻게 돼요? 자, M1이 이거는 V1 프라임으로 움직인다고 하고요. M2는 V2 프라임으로 이렇게 움직인다고 합시다. 네, 따로따로 움직이겠죠. 이게 이제 탄성 충돌이니까. 그럼 운동량 보존 법칙을 적용하면 M1 V1 더하기 M2 V2는 충돌 후에는 M1 V1 프라임 더하기 M2 V2 프라임 이렇게 될 텐데
이 탄성 충돌은 상대 속도가 크기 같고 방향이 반대가 되죠. 충돌 전후에. 그래서 요거는 지금 20이고 얘가 15잖아요. 그러면 초속 5cm로 가까워지는 거죠. 그랬을 때 충돌 후에는 초속 5cm로 멀어지는 것처럼 보여야 되죠. 그래서 V1 프라임이 정해져 있다면 V2 프라임은 V1 프라임 더하기 바로 5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초속 5cm 더 빠르게 움직이는 형태가 될 테니까요. 그래서 여기 식을 M1 V1 프라임 더하기 M2에 V2 프라임을 V1 프라임 더하기 5로 바꿔주면 이 식은 M1 더하기 M2 V1 프라임 더하기 5 M2 이런 형태로 이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져 있는 값을 다 적용해 보면 M1은 25가 되고요. 25 곱하기 이걸 이제 아래다 써줄까요? 25 곱하기 V1이 20이죠. 단위는 생략하겠습니다. 더하기 M2는 10이 되고 V2는 이렇게 오는 거죠. 이렇게 V2는 15였잖아요. 이게 자 M1 더하기 M2를 더하면 35가 됩니다. 35 곱하기 V1 프라임 얼마인지 모르죠. 더하기 5 곱하기 M2는 10이 돼서 이 식에서 V1 프라임을 구해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요거는 500이고 150이니까 더하면 650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V1 프라임을 구하면 자 35분의 여기 650에서 50 빼준 거니까 600이 됩니다. 그래서 V1 프라임은 값이 뭐 센티미터, 여기 센티미터 퍼 세컨드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초속 20인데 이거는 이제 속도가 줄어들어서 20보다는 작아요. 그렇죠? 더 느린 속력으로 부딪혔으니까 속력이 더 느려지겠죠. 근데 V2 프라임은 여기 V1 프라임 요거 구해서 더하기 얼마만 더 크면 돼요? 초속 5cm만 더 크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센티미터 퍼 세컨드로 V1 프라임과 V2 프라임을 다 구해줄 수 있습니다. 탄성 충돌의 경우에 상대 속도가 이렇게 이제 충돌 전후에 크기 갖고 방향이 반대라는 이런 과정을 대입해서 운동량 보존 법칙의 적용을 해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 문제 맞춰보도록 하죠.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이번은 마지막으로 25번 문제인데요. 초속 5m/s로 움직이는 당구공이 정지한 같은 질량의 공과 부딪혔습니다. 충돌 후 첫 번째 공은 원래의 방향과 30도의 각으로 이런 속력으로 움직입니다. 충돌했기 때문에 속력은 줄어들 거라고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충돌 후 두 번째 공의 속도, 크기와 방향 이걸 이제 구해보고 이게 이제 비탄성 충돌인지 탄성 충돌인지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이걸 그림으로 좀 나타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M 질량을 M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초속 5m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가 가다가 다른 공에 이렇게 충돌했는데 계속 진행하는 방향에 대해서 이 공은 30도 방향으로 4.33 이런 속도로 움직이고 있고 아래 공은 또 어떤 각도로 이렇게 가겠죠. 그러다가 속도는 V 그리고 각을 세타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량은 전체가 다 M 이런 같은 질량으로 되어 있는데 Y축 방향의 충돌 후 운동량은 서로 같아야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질량을 다 이제 약분하게 되면 M부터 써볼까요? M 곱하기 V가 4.33이 되고 사인 30도를 곱해야지만 이제 위쪽 방향이 되겠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움직이는 공은 M 곱하기 속도가 V가 되고 얘는 사인 세타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둘이 서로 같아야겠죠. 그래서 이 식에서 보면 V 사인 세타는 이제 M하고 M은 약분이 되니까 그대로 4.33 곱하기 사인 30도가 돼서 이게 2분의 4.33 즉 2.165m/s가 구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x축 방향은 처음 움직이는 방향, 요거 m 곱하기 5 곱하기, 이게 이제 전체 운동량이죠. 충돌 후에도 이 운동량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x축 방향을 구해보면 m 곱하기 4.33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 이제 위쪽으로 가는 공, 여기에 아래쪽으로 가는 공은 m 곱하기 v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이제 m이 다 이렇게 이제 약분이 되죠. 그러면 여기 v 코사인 세타를 구해보면 v 코사인 세타를 구해보면 이게 5 마이너스 4.33 곱하기 2분의 루트 3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루트 3을 이제 계산기에 넣어서 이걸 구해보면 대략 또 얼마 나오겠죠. v 코사인 세타가 나옵니다. 그런데 피타고라스 정리나 또는 양변을 제곱해서 v제곱 사인제곱 세타 더하기 v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는 그냥 v제곱이 되겠죠. 사인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게 2.165의 제곱 더하기 요거는 요거 구에 나서 나온 값을 얼마 이걸 뭐라고 할까요? 요 값을 이제 아는 값이죠. 계산해서 직접 구해보면 한번 직접 구해볼까요? 5 마이너스 4.33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 약 1.717 정도 되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기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공학 계산기가 없으니까 일단 그냥 그대로 5 마이너스 4.33 곱하기 1.717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그게 약 1.283이 나와요. 1.283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도 1.283의 제곱을 해주면 요거 1.2 해주면 대략 6점 얼마 나오는 것 같죠? 1.165 곱하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구하면 6.33 정도가 나오고 그거를 루트 해주면 2.52 정도가 나옵니다. 2.512가 나와요. 517 나옵니다. 2.517 이런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v를 구한 거죠. 여기에 따라서 v는 2.517이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 두 번째 공의 속도가 구해지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코사인 세타나 사인 세타를 알 수 있으니까 사인 세타 값도 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여기 이제 v를 여기 집어넣어서 사인 세타는 v분의 즉 2.517분의 2.165가 나오니까 이 값으로부터 세타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타를 구하면 되겠고, 이게 이제 비탄성 충돌인지 탄성 충돌인지 알기 위해서는 운동 에너지를 비교해 보면 되죠. 그래서 충돌 전의 운동 에너지 K0는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5의 제곱이 되고요. 충돌 후에는 1번 입자의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이제 위로 가는 걸 1번 입자라고 하자면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4.33의 제곱이 되는 거고, 두 번째 공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이게 속도가 2.517의 제곱이니까 그냥 6.33이 되겠죠. 이렇게. 그런데 이 두 개를 더한 값이 처음하고 이렇게 이게 같아야 돼요. 같으면 탄성이고 그렇지 않으면 비탄성인데, 그러니까 2분의 1, 2분의 1, m은 다 이렇게 이제 좌우변이 같을 테니까 그리고 5에 제곱하면 25가 되고 이 4.33을 제곱하면 한번 구해볼까요? 4.33의 제곱을 구하면 이게 18.75 정도 나옵니다. 18.75가 나오고 그 다음에 6.33을 더해주면 되겠죠. 더하기 6.33 하면 이게 25.08 나옵니다. 25.08 나오게 되는데 뭐 거의 같은 아마 크기일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루트 3을 우리가 구할 때 제가 1.717이라고 근사적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탄성 충돌로, 만약에 답에 탄성 충돌로 나온다면 이걸 이제 두 개를 같은 걸로 보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이제 비탄성 충돌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확인을 하면 되고, 그럼 답은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서 아마 탄성 충돌 같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번 장의 연습 문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